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법률 이야기는 유튜브 CBS 매거진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 가능하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성착취물의 유통 판매 사건이죠. 텔레그램, 이른바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엠번방 방지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이 같이 통과됐는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형법 개정안 등의 엠번방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 핵심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개정 법안의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을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비교를 해보면 현행법, 기존법은 배포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개정 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문제가 되는 엠번방 사건을 예로 들자면 박사나 각각이 오늘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엠번방에 가담해 영상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 소지나 시청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이제 적극적인 처벌 규정인 거죠.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인데요. 이번 엠번방 사건 이후에 관련 성범죄 촬영물 처벌 규정에 관한 법적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개정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신체를 촬영했으면 그거는 자기 의사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처벌 규정은 없었거든요. 네. 개정안에는 자신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유포하면 이 부분들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 혹시 더 덧붙여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부가적으로 특수 강도 강간증의 죄를 모의한 경우, 그러니까 실제 실행을 안 했더라도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그 채팅방에서 어떤 모의들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어떤 계획들을 세운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음모죄를 적용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을 이제 보호하는 법적 조치로서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이라는 이 연령에 이제 상향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뭔지 좀 청취자분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의제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그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간주한다는 규정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성년자랑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는 동의가 없는 경우잖아요. 네.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인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가늠하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번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새 개정된 규정이죠. 네. 그 부분은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엠번방 사건의 이제 영상물 유포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 디지털 환경의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이제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이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네. 통과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실행하려고 했던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개정안인데, 네. 이 부분은 아직 법사위 논의 놔두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과
국회 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핵심은 온라인을 통해서 성착취물 유통이 이루어질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법안에 따르면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라인 측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이를 방지하는 기술 조치를 기업이 안 할 경우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음란물이 공유되거나 유통될 경우에 그래서 그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책임이 이제 기업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현실 가능한지라는 부분들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착취물을 100% 탐지해서 막는 기술이 현지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고도하게 자동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재로서는 사람이 직접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감시나 감청 등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관련 업계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통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일정하게 그 자정 노력 내지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의 노력,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번방 사건과 같은 일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각 분야에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각에서는 사실은 기업의 기술 조치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력이 전혀 미칠 수가 없어서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라서 너무 절속으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법안. 사실 웹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사업자에게 어떤 음란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그 메신저 서비스에도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냐라는 쟁점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이 워낙 이제 빠르게 급속하게 변모하기 때문에 그 변모에 맞춰서 법률이 이제 뒤따라가는 게 좀 늦기 때문에 예.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엠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